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바로 저 보도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화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위해 정말 작심한 것 같습니다. 일전 SBS 조폭연루설을 직격한 데 이어 오늘은 동아일보의 과거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보도를 매우 강력하게 규탄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2023년 한국신문상을 받은 동아일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고 주장했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보도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며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조금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메시지가 옳고 그르고를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정말 감탄한 건 모두에서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입니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상 플레이어가 되어 언론개혁 선두에 서고 있고 일전 SBS엔 그나마 사과를 요구한 정도였지 이번엔 신문상 수상 취소, 대선 조작이라는 강력한 워딩까지 써가며 동아일보를 규탄했습니다. 저로선 사실 꽤 놀랐는데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선에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언론에 대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답답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득권 사형 언론의 비호를 받는 보수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보호를 받으니 무서울 게 없겠지만 진보 대통령은 임기 5년 24시간 내내 언론의 극한 억가를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담하게도 그 암묵적 금기를 깨버렸습니다. 사실 언론개혁이란 건 말이 좋아 언론개혁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보다 압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확고합니다. 예컨대 검찰, 법원 등은 날고 기어봤자 법률 아래 종속되니 어떻게든 국회의 입법으로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전혀 다릅니다. 가짜뉴스 처벌법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언론사가 작정하고 악의적으로 말기술 써가며 기사를 쓰면 당해낼 도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언론개혁의 핵심은 입법이 아니라 언론의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소한의 언론개혁 입법이라도 하려 들면 언론단체들, 심지어 한국의 내부 사정을 모르는 국제 언론기관들까지 언론 자유라는 명분으로 비난하고 나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동아일보를 향한 강력한 규탄이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자유만 누리고 교묘한 말기술로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을 다루는 방법은 전문 용어로 좁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를 기대하고 좋은 말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끝까지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정권이나 역대 보수 정권처럼 언론을 향한 좁힘의 일상화는 당연히 안 되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 중에 틀린 말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동아일보의 대장동 보도는 단순히 악의적이다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 말 그대로 엄청난 조작이며 결과적으로 대선의 결과까지 바꿔버리는 사실상 대선 조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뤄볼 때 오히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규탄은 아주 신사적인 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승부사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메시지를 낸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치검찰 국정조사에서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거의 90% 비슷한 규탄이 나왔었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대통령이 시의적절하게 국회 국정조사와 합을 맞춰 명분과 실리를 다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대통령 메시지의 시작점으로 보이는 봉지욱 기자의 통쾌한 국정조사 폭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거는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 기자도 말했지만 저는 조중동 중에서 악의적인 것으로 치면 동아일보가 가장 악의적인 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조선일보는 투명하기라도 하지 동아일보는 아닌 척 중립적인 척하면서 중요한 순간 대장동 그분 보도처럼 악마적 행태를 보입니다. 특히 채널A는 지면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의 강력한 규탄을 매우 지지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조작 보도로 상까지 탔다면 이건 언론 자유의 영역을 한참 벗어난 범죄의 영역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팩트 폭격에 윤석열 땐 침묵하던 비겁한 언론 단체들은 이때 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지 않길 바라며 우리 민주시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